건강이 안 좋다. 선생님 건강이. 편안함을 감사할 줄 알지. 조금 그 그럴 때 걸어다녀야지. 오늘 왜 때문에 스트레스? 자 이제 오늘 초임하고 그 경력교사 부분을 말하고 싶지 않아. 6장 7장 갈 건데요. 네. 6장은 정말 한 10분? 그리고 7장은 좀 더 이렇게 겪고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교수님이 8시 정도 도착이라서 이제 한 어쨌든 짧게 인용하도록 할게요. 네. 6장 초임교사는 이제 PPT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6장 그러면요 6장 아이고 MP 갔다 와서 몸살 나신 분은 안 계세요?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상담을 네. 받았잖아요. 집에 우리 친해분 집에 있나 봐요. 차에다 실어놓은 줄 알았는데 없어. 집에 있나 봐 상자. 아이고. 그날 바로 집으로 올라가 봐. 아 상장이요? 네. 상장 구경했어요. 아 못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 찍어 올렸어요. 아 그래요? 이런 거 받았다. 근무는 40분, 2시간. 초임 교사는 저희 보면 이제 PPT 자료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다 초임 교사의 그 단계를 다 거쳐왔잖아요. 초임 교사 때가 생각이 나나요? 생각이 나요. 초임 교사 때 그 대부분 어떻게 여기 책에는 영화반을 준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초임 때 영화반 담임을 주시던가요? 저는 유학원 바로 갔어. 유아반도 바로 갔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 2세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만 2세? 네. 만 2세를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좀 초임교사는 만 2세를 줬던 것 같고 다른 경우는 어때요? 그 지금 누리 선생님 바로 맡았다고 했는데 그쵸? 저는 그때 뭉테소리 어린이집이라서 그때는 정담임이라기보다 부담임으로 들어가서 한 반에 3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투담임으로 5세 5세를? 네, 5세 어떻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또 됐겠네요. 그죠? 몬테소리로 더더군다나. 우리도 보면 그 초임교사한테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 실습할 때 혹시 누리 담임을 맡았어요? 담임이 아니라 실습 때 누리에서 실습을 했어요? 연령이 큰 반에서? 네. 아마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임교사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나오지만 정말 초임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본 자세는 뭐가 필요한지 그게 가장 이 책에서 이제 어쨌든 다루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목차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내가 초임 때 이렇게 나도 이런 게 중점적이었는지 잠깐 이렇게 스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초임교사 내가 어느 해인가 한 3명 뽑은 적 있어요. 담임을 갓 졸업한 선생님을 3명을 뽑으니까 너무 원이 바쁜 거예요. 초임을 3사람을 담임을 맡겼는데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 정말 매일매일 경력교사들이 계속 티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사람 매일매일 앉혀놓고 주임이나 원감이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손위, 하루는 무슨 이 앞에 인사 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걸 어드바이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꽁지에 달고 와요. 아침 시간에 인사할 때 옆에 데리고 와서 나란히 보고 있어라 이렇게 내가 하는 것 좀 한번 오전에는 나 따라다녀 볼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초임의 선생님들을 리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런 선생님이 있는 건 너무 다행이죠. 여기 보면 뭐 교수자료 준비, 계획안 작성,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정말 초임교사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원마다 긴장이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초임을 도와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상반기 상담 때 초임교사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저 첫날은 상담을 안 시키고
옆에 경력해서 상담할 때 옆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경청하게 했어요. 이 사람 소리를 다 들어보게.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맡겨봤더니 생각보다 잘 해내더라고요. 상담을. 그래서 연습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자리 잡아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장수가 안 넘어가는데 이게 좀 컴퓨터가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초임교사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격려받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려받고 그 다음에 성장할지가 굉장히 이제 어떤 불안감도 갖고, 특히나 우리 초임교사를 뽑으니까 엄마들하고 눈 맞추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교사들하고도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3명이서만 뭉쳐 다니는 거예요. 실수할 때 같이 실수하고, 그 다음에 뭐 간식 먹을 때도 셋이 뭉쳐 다니고 이런 모습을 열심히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이제 교사실이라고 해서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서로 같이 먹게 하고 같이 행동하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격려받는 그런 초임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초임교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원의 보육 철학. 원마다 다 다르죠. 어떻게 그 지금 내일 뭐 초임 그 신입 설명이 있다고 했는데 원의 원문이 뭐예요? 생각 안 나죠? 보육 철학은 뭐예요? 그쪽 그 지역의 보육 철학은? 생각 안 나죠? 우리 열심히 외웠는데. 마음이 잘하고 생각이 잘하고 그 다음 있잖아.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죠. 네. 생각 안 나죠? 마지막에 생각. 마지막 네. 처음에 거 생각나요? 마음이 잘하고 생각이 잘하고. 마음이 잘하고 생각이 잘하고. 네. 그다음에요? 키가 잘해요? 다른 것들은 선생님 저기 설 선생님은 언제 저기 평가 때 언제 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는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에 학부모들이 상담을 오면 이 원의 메리트가 뭘까라는 거를 그 원장한테 딱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원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이렇게 딱 질문하면 좀 굉장히 황당해지잖아요. 왜냐면 원의 내용을 대부분 상담 오는 사람은 내가 여기 여건에 대해서 알고 걸음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전 상식이 다 이미 진행이 돼서 오죠. 여기 원은 어때?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제 실전 상담에 놓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원은 타원하고 좀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황당한데, 좀 약간 배웠다 싶은 분위기 엄마들이 꼭 와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 원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원하고 차별화되는 거는 혹시 우리 추채 선생님이 아프죠? 추채 선생님이 봤을 때 원의 남의 원하고 좀 특징점은 뭐가 있어요? 특징이라면 그냥 아이들 데리고 나갔을 때 언제든지 커다란 공원이 있다라는 거? 네. 공원이 바로 옆에 네, 있는 바로 거. 앞길 건너. 맞아요. 그 점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가까이 그죠? 네. 나가면 바로 문 밖에 숲이 있기도 하고 그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원의 중점적인 건 뭘까라는 걸 알고 이제 교사가 상대를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넘기면 이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노랗게 해놨는데, 자기 이제 교사로서의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가치관의 정립. 난 어떻게 어떤 교사가 돼서 근무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어떻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 안에 소속이 되고 협조해서 지낼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원의 가장 공통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거는 나 스스로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사실 여기 앞에 다 이렇게 10년 후에 자기 모습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게 아마 가치관을 거의 같이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저기 뭐지 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이유와 분명한 가치관의 정립 우리 이정희 선생님 네. 가치관은 어떻게 본인은 어떤 부분에 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한 단어로 네. 얘기한다면 제가 사랑해주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사랑받는 제 교사. 네. 근데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라는 잘해야 생각이 되겠죠? 드네요. 네. 더불어 이제 부모한테도 사랑받고. 제가 잘해야지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을까요? 네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선생님들한테도 또 이렇게 같이 뭐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더 좋겠고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죠.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저한테 질문 하나 했어요. 얼마 전에 원장님 그렇게 바쁘신데 교사 면담은 언제 하실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면담 왜 하는데 다 그냥 있을 건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긴 하셔야죠. 이렇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2월 하순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언제 교사 면담이 있어요? 저희는 조금 늦은 시기이기는 해요. 1월 초? 1월 초. 방학 끝나고 방학 얼마 끝나고. 끝나고 예. 방학 끝나고 얼추 이제 재원하고 신입생 네, 이렇게 좀 들어오는 준비되고 시기에 나면 반 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약간의 아웃라인 나올 때 그때쯤 네. 좀 원장님도 여유가 있어야 교사 면담이 가능한 그쵸? 그때가 조금 헐렁한 시간이죠. 보통 이제 한 12월 말이나 1월 초, 1월 둘째 주 그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기에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도 주로 이제 그 시기를 넘지 않았으면 바라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뭔가 터치해주고 싶은 교사는 조금 일찍 면담을 해요. 그죠? 만약에 이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터치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은 이 사람이 나하고의 공통분모를 잘 본인이 유지해 가고 있나? 괜찮나? 마음을 내가 좀 살펴줘야 되나? 우리 원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관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없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사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상담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1번 선생님이 변수가 있을래나 그런 선생님 대부분 맨 처음에 해요. 그쵸? 안 그런가요? 어떤 원장님은 맨 마지막에 한대요. 이렇게 변수가 생길 것 같은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행 과정 중에 변함없어 이런 걸 쭉 가고 있으면서 이제 나도 그냥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원장님이 이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뭐 그다음에 사실 엄마들의 평가를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선생님이 우리 담임을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가끔 있대요. 나는 그 선생님이 내년엔 담임 안 했으면 좋겠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나는 상상은 안 되지만 간혹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 너무 아이의 인지 1, 2, 3, 4, 5를 셌는데 너는 왜 1, 2, 3, 4, 5를 그렇게 몇 번 선생님 엄청 가르쳤는데 왜 못해? 그래서 1, 2, 3, 4, 5를 가르치고 아이한테 1, 2, 3, 4, 5를 세라고 하니까 아이가 5살인데 이거를 순서대로 아이가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한테 너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1, 2, 3, 4, 5를 못하냐고 하니까 아이가 잘 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는 왜 1, 2, 3, 4, 5를 못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난 1, 2, 3, 4, 5 못해도 되는데 다른 선생님은 수학 안 가르치는 선생님을 그런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굉장히 많이 웃고 말았어요. 그냥 우리 아이한테 좀 욕심을 더 내는 것 같다. 그걸 좀 더 예쁘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제 근무 시간에 여기는 이제 교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어요. 너무 일들이 너무 많죠. 당직의 업무, 근무에 대한 낮잠 시간의 휴게 시간 활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서류의 뭐 어떤 간소화들 이런 것들, 업무의 간소화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초임교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요즘 뭐 다문화나 이렇게 뭐죠? 그 뭐죠? 혼자 그 뭐 막 외벌이 가정이나 이런 가족의 유형이 너무 많고 외국인 가정도 많고 해서 정말 초임교사가 터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아동은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 선배 교사의 도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장님들 도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또 그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또 열심히 또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여기 알림장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안내 이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거 여기 보면 이제 뭐 건강에 대한 뭐 3영역에 대한 걸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도와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건강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때도 우리가 늘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죠. 그 기본을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건강 관리에서 뭐 투약에 대한 거, 뭐 이런 뭐 애들 소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공간 배치하고 도와줘야 될지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관리, 수유에 대해서 나오네요. 영세반은 없죠? 선생님 영세반 있는 데는 이렇게 수유에 대한 내용들을 신경 쓰고 뭐 엄마한테 뭐 간식을 받기도 하고 또 원에서 어떤 내용을 구입해서 그 특히 영세반이 있는 원은 식단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도 3살이 있긴 한데 그냥 우리는 누릴 걸 같이 그냥 쓰거든요. 3살 정도 아이들은. 근데 영세가 있으면 식단이 별도로 영아반 식단이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또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뭐 위험한 물건이나 3.5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따갑죠. 난 3.5를 왜 제한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공간에 몬테소리 교구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쵸? 몬테소리 되게 쬐끄만 거 많고 조그만 거 정말 집어서 넣고 뭐 맞추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못 한다고 보고 뭐 패드보드 같은 것도 일절을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임교사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대근육, 소근육 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뭐 어휘와 문법 문법의 습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 구성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초임 때 해왔던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쭉 이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임 교사를 누리에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새 선생님이 처음에 원에 근무하러 왔을 때 한 사람은 5세, 한 사람은 6세, 제가 한 사람은 4세반에 넣었었는데 4세반 선생님이 제일 편안했던 것 같아요. 더블반이어가지고 2반이어서 선배 교사가 많이 도와줘서 하고 5세 선생님은 제가 독립반으로 줘가지고 되게 힘들어했고 5세, 6세 선생님은 그 대신 두 분이 굉장히 협력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저희 주임 선생님이 7세반 다니면서 항상 이제 5세, 6세 선생님을 데리고 가서 계속 이 어드바이스를 해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정서적 발달 부분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잘 어려운 거는 사실 문제행동의 아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초임교사들이. 그래서 저희 초임교사가 한번 저희가 7세를 한번 맡겼는데 7세반에서 학교를 못 가는 다시 학교를 못 가고 1년을 더 하는 7세가 있었어요. 8세. 그 반에 어차피 이제 그 아이가 주어져서 같이 저희가 7세를 했는데 왜냐면 그 친구가 다리 한쪽이 좀 짧아가지고 소아마비. 그래서 이제 좀 더 있다가 아이를 좀 더 원해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고 9세 때 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7세를 한 번 더 했는데 되게 편안해지고 그 대신 이 초임교사를 거기다 맡겨놓으니까 이 초임 선생님이 되게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도 굉장히 활발하게 놀고 나중에 학교를 갈 수 있었던 제 경험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커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초임교사 단원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경력교사 부분은 제가 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디스커션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경력교사 부분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